안녕하세요.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 정말 여름이 끝을 향해 치닫고 있네요. 너무 더워서 그냥 있어도 처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영어 영재 교육과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제가 정말 좋은데요.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거 관심 있어 하실 거예요. 사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하나, 그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당하고 보낼만 한가, 또는 우리 아이가 영어 쪽에 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진 않을까, 이런 능력치를 최대한 살려서 혹시 영어 영재라도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육기관에 초청을 받아서 학부모 강연을 나가면요. 미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10개를 뽑아서 저한테 참고하라고 전달을 하는데요. 부동의 1위가 영어 유치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답하는 게 좀 지겨워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영어 영재는 뭔가요? 그냥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또래보다 좀 더 잘해 보이는 것과는 다른 걸까요? 정말 영어 영재라는 게 있기는 한가요? 저번 시간에 초청 손님이셨던 정채관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국어를 배우는데 타고난 애들이 있긴 하다는 건데요. 정 교수님이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 가르치지 않았는데 몇 개국어를 한다라는 게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그런 아이들이 있긴 한데 해외 토픽에 나올 정도로 희귀하다라는 거니까 이런 희귀한 예까지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영어 영재가 그럼 있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어떤 아이가 영어 영재라고 하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영어 영재 딱 들어도 자기 나이 또래보다 영어를 잘하면 영어 영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미국서 살다가 와서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그럼 영어 영재인가? 생각해보면 영어 영재 개념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쩐지 수학 영재, 과학 영재와 공평성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아이의 모국어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지 영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하면 영어 영재를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요. 저는 영어 영재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영어에 흥미가 더 있어서 영어를 좋아하고 그래서 또래 한국 아이들보다 영어를 잘하는 아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 아이를 영어 영재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영어 교육학에서 영어 영재라는 말이 없어요.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영어 교육학에 영어 영재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당장 인터넷에서 초록색 검색창에서 영어 영재라고 치면 관련 도서, 학원 이런 정보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원가에서 영어 영재라는 간판 걸어놓은 곳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저도 보긴 했는데요. 수학 영재, 과학 영재와는 확실히 영재라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면 얘가 나중에 뭘 전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 이게 영어 영재면 직업이나 전공을 뭘 하면 좋은지 생각해보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럼 영어 영재는 영문과를 가게 되나요? 영문과를 가기 위해서 영어 영재일 필요는 또 없거든요. 저도 학부를 영문과 나왔는데 전혀 영어 영재 아니었고요. 문학을 좋아해서 영문과를 갔거든요. 영재 교육을 전공하시는 교수님한테 한번 영어 영재 교육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영어 영재 교육은 말이 안 되고 영재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재 영어 교육이 맞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영어 영재라는 건 딱히 없다라도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히려 영어 영재 교육이라는 것이 있다기보다는 영재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라. 말씀을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그럼 영어 유치원은 어떻게 할까요? 과연 보내는 게 나은 걸까요?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어 유치원 나온 아이들 가끔 초등학교에서 보시죠? 어때요? 영유 나온 표가 나는가요? 영어 교육에 적극적이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야 인풋 자체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으니까 잘하는 게 느껴졌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았어요. 인생의 진리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나 할까요? 영어 유치원 나온 친구들끼리도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럼 영어 유치원 보낼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태리 음식점이 맛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해요. 수많은 이태리 음식점에 수많은 메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집인지에 따라 다른 거지 이태리 음식점이 맛있다 맛없다를 한마디로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문제예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커리큘럼이 아주 잘 짜여 있고 교사진이 정말 훌륭한 탑 클래스 영유는 완전히 몰입형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영어 노출 자체가 많고 영어를 내내 써야 하기 때문에 영어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그런데 모든 영유가 커리큘럼이 좋고 교사진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유가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유치원도 정말 편차가 커요. 그리고 영어 유치원 졸업 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초등 1, 2학년 동안은 아예 영어 수업이 정규 수업 시간에 없잖아요.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 수업이 없는 1, 2학년에는 그냥 영어를 안 하게 하는 것도 문제겠는데요. 이거 계속 이어나가려면 또 다른 기관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그 점이 문제예요. 영유로 일종의 선행학습을 해놨는데 초등 1, 2학년 2년을 쉬고 3학년이 되어서 다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 초등 영어 3, 4학년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영유를 나온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보낸 영유가 아까워서 내내 다시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걸요? 영어 유치원 자체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면 왜 보내고 싶지 않겠냐만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들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비용도 영유에 따라 편차가 큰데 대체로 보통 유치원보다 비싸죠. 어떤 유치원은 정말 비싸고요. 그래서 영유를 보내실 때는 정말 그 정도 비용을 드릴 만한지, 그리고 영유를 졸업했을 때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건지까지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영유의 커리큘럼이나 아이의 성향 그리고 교사진 잘 따져 보셔야 하고요. 이거저거 다 생각해 보면 지금 워낙 좋은 자료들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몰입형 영유가 아니라면 학부모님들이 좀 고단하시겠지만 노력하시면 가정에서도 웬만한 영유 못지않게 엄마표 영어 교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정말 궁금할 영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영어 유치원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정말 편차가 크다는 사실, 굳이 보낼 거라면 아주 꼼꼼히 잘 알아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주 특별한 몰입형이 아니라면 굳이 가지 않아도 충분히 영어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 그만큼 학습 자료나 좋은 방법을 찾을 길이 많아졌다는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